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땅값 지금보다 생각보다 많이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오늘 좀 촬영 장소가 조금 저희 회사에 좀 색다른 곳인데, 뒤에 보면 이루이지아라는 홍콩계 미국인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알파카에 오시면 저희가 그림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좋은 작품들이 한 20점 정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좀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금 10억 아니면 그 10억 언더의 건물을 어떤 걸 사야 될까? 라는 주제예요. 이런 주제를 준비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7, 8월 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아니고 타 회사에서 자기네 거래량 몇 개 했다라고 블로그에 올라온 걸 봤더니 보통 10개 정도 전후로 매달을 했는데 7월 달에 31개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와, 저희 회사보다 많이 했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제 퇴근을 안 하는 시즌이 왔다. 정말 이제 바쁜 시즌, 설레이는 시즌,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요즘에 사실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제 지인들한테도 지금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부터 2년 정도 불장일 거다. 그러니까 재밌게 봐라.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나 뭐 사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가 사실 너무 번거로운 일이기도 해서 저희 지인들도 좀 보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이런 건물은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사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물입니다. 이제 선여도역 근처에 있는 건물이에요. 선여도역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과 오피스가 굉장히 많죠. 그 영등포 구에서도 가장 먼저 발전된 중공업지 중에 하나가 선여도입니다. 물론 당산이 가장 대장주 중 하나지만 거기서 연결되는 선여도 역세권에 있는 이러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공유 사무실로 이렇게 임대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임대 수익용 건물 4.55% 나오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18억 5,500, 특히 요즘에 금리가 3% 중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이자 낼 거 내도 수익성이 확보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건물들을 저는 살 때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냐면, 내가 한 5, 60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대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한 임대료가 뭐 관리비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이 건물 사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 뭐하러 임대료 그렇게 내가면서 있어요? 차라리 그냥 건물 사서 내 건물로 쓰지. 물론 층별로 나눠야 된다는 거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층별로 나누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층이 큰 오피스를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오피스들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나눠서 한 4개 층으로 차라리 직접 쓰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자를 낸다고 해도 18억 대출 풀로 받아도 한 달 이자가 한 5, 600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낫지 않나요? 내 월세 내는 것보다 내 건물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한 달에 뭐 5, 600, 7, 800 월세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사서 가는 게 좋은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건물입니다. 다음 건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가장 핫한 동네 중에 하나인 북창동입니다. 북창동 뭐 늘 제가 얘기 드렸듯이 유흥의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오피스와 오피스텔, 그 다음에 먹자 상권으로 굉장히 형성이 잘 돼서 임대료가 명동을 제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북창동이 핫한데요. 특히 또 최근에 북창동에 핫한 외식 업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건물들을 많이 매입하고, 4대문 안에 있는 도심지의 특징이 국내 사람들도 물론 많이 소비는 하지만 외국인도 많고, 우리도 외국 가면 관광지가 모여있는 곳에 놀러 가듯이 이 중심지,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가장 수도이고 중심이고 시청이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도심지에 투자에 되게 저는 관심도 있고, 도시재생화 사업도 굉장히 우리나라 많이 되고 있고 좋은데, 북창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에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창동에 있는 뭐 생활맥주가 들어간 오피스 들어간 건물인데, 이런 도심지 건물 같은 경우 이 건폐율이 108%.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동네가 토지조사 사업을 일제시대 때 했다 보니까 정말 난장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건물도 사실 그랬던 것 같고요. 용적률도 많이 받고 수익률도 많이 나온 건물이라, 사실 20억대 수익률 건물에 도심지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베스트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에 산다라고 했을 때 도심지에 어느 정도 수익률 나오는 건물을 보시면 저는 무조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건물은 대방동에 있는 건물, 전층 명도 용도 변경 가능하니까 뭐 리모델링용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치가 대방역, 노량진역 사이 대로변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도동으로 내려가는 대로변에 있는 건물인데, 사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랑 동네 상권이긴 하거든요. 그쪽 지역에 이러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리모델링해서 임대용으로 쓴다?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엄청 잘하는 동네는 아니지만 그냥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학원들이나 근생들로는 충분히 뭐 들어오는 지역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긴 한데 이런 거를 할 때는 이 동네 중소형 건물들의 임차 업종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근처에 신축 건물이 있다고 하면 정말 내 거에 적절한 샘플이 되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임대 구성도 잘해보고 분석도 잘해서 내가 이거 리모델링해서 다시 매각하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받아가는데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걸 분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사실 분석 자료들도 많이 보실 텐데 분석 자료들을 정말 좀 냉정하게 잘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저도 사실 분석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석 자료 보시다가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인스타 DM 보내주시면 제가 굉장히 제 개인 주관적으로 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 층에 25평, 여기다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넣겠죠. 그럼 엘리베이터 넣고 계단 한다라고 하면 전용 한 18평, 19평 정도 나오는 건물로 나올 것 같고요. 지금도 이미 학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 컨셉을 잡고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건물은 연남동인데요. 연남동에 이런 건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매가적으로는 굉장히 좀 저는 합리적으로 팔린 것 같아요. 연남동에 이렇게 리모델링 돼 있는 건물들이 보통 1억 가까이 이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보통 그렇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9천대면 저는 적절하게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미로길이죠. 네, 미로길로 연결되는 길 쪽에 있는 건물이고 연남동 뭐 어디가 메인이 저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미로길에 근접한 건물들은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음식점들 다 들어가 있고요. 이 건물에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연남동이 물론 너무 좋고 앞으로 저는 상권이 5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임대료 상승 폭이 있냐? 라고 생각했을 때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시세 차익을 조금은 볼 수 있지만 시세 차익은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가져가고 또 건물을 내가 매입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감으로 그래서 이런 건물들 보통 대출 한 30억 받거든요. 취등록세 낼 거 내고 현금 한 10억이나 10억 초반 정도 써가지고 매입하는 건물인데 경험해보고 안정적으로 임대업을 운용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건물인데 시세 차익을 보거나 뭔가 내가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찾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된 건물인데요. 강서구 방화동 그러면 공항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공항입니다. 여기가 이제 개화사거리, 개화산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공항이 있겠죠. 방화동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실제로 마곡지구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강서구에서는 외지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이제 최근에 팔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딱 보면 일단 1층 SPC 파리바게트가 빡 들어가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일단 상권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상권이고 그리고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에 임대업종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그냥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땅 면적이나 평당가로 봤을 때는 저는 되게 나쁘지 않게 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남동이랑 이 건물 둘 중에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이 야 너 연남동에 건물 살래? 방화동에 건물 살래?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예 당연히 연남동 사지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텐데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훨씬 더 맞는 핏입니다. 왜냐하면 할 게 많아요. 뭐 건물 리모델링 해볼 만한 것도 많고 임대업종 바꿀 만한 것도 많고 건물을 좀만 잘 꾸미면 이 동네 잘 들어올 것 같거든. 대단한 무언가의 뭐 퍼포먼스가 나올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3,500만 원짜리 사서 6천만 원에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땅도 크다 보니까 평당가가 5천이든 6천이든 올라가면 매가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시세 차익을 그만큼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고수들 잘하는 분들이 이런 건물 삽니다. 그리고 저도 이 건물이 훨씬 더 탐나네요. 다음 건물은 주교동이라고 해서 일지로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건물도 깔끔한 건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췄네? 근데 이렇게 괜찮은 건물이 왜 이렇게 늦게 팔렸어? 라고 하는데 이게 토지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아요. 우리나라의 토지조사 사업을 일제시대 때 했어요. 1910년에 했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토지조사 사업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이나 신도시처럼 구획정리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토지조사가 잘 돼 있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 토지조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도로나 건물의 상황이 정말 난장판입니다. 측량해 보면 다 어긋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적당선에서 이 지역에서는 뭐 문제가 생겨도 그냥 다 넘어가요. 법원에서도 그냥 적당선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고 1억 5천 사실 싸지는 않거든요. 근데 도심지 1억 5천 그리고 여기 을지로 주교동이 이제 최근에 을지로에서 힙지로 하는 지역이 이쪽이고요. 지로 3가요. 네, 이쪽이 이제 힙지로. 여기가 만선호프 라인인데 이쪽이 이렇게 대형으로 요즘에 좀 개발들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세운상가 재개발하는 데고 여기도 세운상가 재개발 5구역인데
여기 지역을 시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거든요. 결국 여기도 개발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한호건설이라고 하는 좋은 건설사에서 이쪽에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여기 트윈타워도 멋있게 들어왔고, 그래서 을지로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을지로 사가가. 그래서 거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샀으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도심 재생화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역을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잘 산 것 같은데요. 팔린 사례 중에 좀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만 좀 많이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잘못 산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안국동 하면 삼청동으로 올라가는 길 쪽이죠. 북촌이네요. 북촌. 특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죠. 여기 가면 라면 땡기는 날이라고 있어요. 라땡. 그다음에 여기 멀리 먹지도 않나 본 사람도 여기 있었고, 미술관 옆 돈가스라고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점인데 그쪽도 있는 사실 로컬이 많았던 음식점, 옛날부터 좋았던 동네거든요. 그 길에 있는 건물인데 이쪽 지역에 있는 건물들 사다 보면 이런 한옥 건물들이 많은데, 이 한옥 건물들을 사면서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개발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요 면적에서 임대료를 결국 뽑아내야 돼. 그럼 임대료 뽑아내고 수익을 내는 건 좀 한계가 있겠죠. 근데 내가 직접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이걸 뭐 개선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뽑아내려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익선동 되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는데, 익선동은 3천, 4천, 5천에 샀잖아요. 근데 지금 8천이야. 근데 8천에 1층짜리 주택 사가지고 개선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난이도가 높은 투자다. 그래도 도심지이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도 옛날 건물이지만 그래도 뼈대가 잘 올라가 있는 몇 층이라도 더 있는 그런 건물 사야지 수익성이 나오지, 그런 건물 외에는 좀 수익성으로 뽑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희가 사실 되게 다양한 정보들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 사실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사실 제가 올 초에 터보832 채널에서 라이브를 한번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 하반기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되기 전에 저는 주택을 하나 하려고 한다. 부동산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 결국 저도 부동산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시기 생각해보니까 참 투자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사실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지금 특히 올해 내년 초까지 들어가면 늦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내년 하반기 내후년 넘어가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투자라는 건 결국 선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뭐 아파트 값도 정말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다 뭐 어떻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값이든 부동산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뭐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얘기들 하지만 코로나 때도 경기 안 좋았는데 올랐거든요. 또 여기서 금리까지 조금 더 내려가는 시그널이 되면 이제 진짜 시행사들이 움직일 거예요. 시행사, 개발업자, 건설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땅값 지금보다 생각보다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지금 선행하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안녕.